자, 아반떼 하이브리드. 지금 저희가 좀 공회전을 조금 해놨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아침에 시동을 켜면은 공회전을 계속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그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했고 이제 출발을 해요. 전기로만 가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반떼죠. 아반떼.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언제 나왔는지 사실 잘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쓱 나왔어요. 소리 소문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저희는 이걸 시승을 안 해봐서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하이브리드에 맞게 시내 주행을 좀 더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안암동에서 미사리까지 한번 갔다 오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연비가 나오고 그리고 승차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면은 옛날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세계 최초 LPG 하이브리드라고 개발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2008년, 9년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일단 하이브리드를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모델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엄청난 이 변신들, 개선들을 계속 했는데 요 차, 아반떼에 들어간 하이브리드는 아이오닉 같은 차들, 그 다음에 코나 이런 차 비슷한 급의 차들하고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어요. 사실 같은 파워트레인이죠. 1.6 가솔린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고요. 애킨슨 사이클이 뭔지는 자막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금 적당한 모터가 붙어 있어서 합산 출력이 140마력대가 나와요. 같은 1.6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1.6하고는 다른 엔진이고 다른 모터예요. 230마력대던가? 굉장히 출력이 세거든요. 혼자서 모터로만 주행할 때도 그렇고 도와줄 때도 그렇고 소렌토는 좀 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반떼는 그거보다는 힘은 약하고 엔진 개입하는 시간도 조금 더 많고 하는데 이 차에서 효율은 예를 들면은 리터당 20km대를 계속 뽑아주는 그런 정도인 거죠. 제일 달라진 포인트 뭐냐면요, 아반떼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달라졌어요. 뒤에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멀티링크가 승차감이 더 좋다, 토션빔보다 승차감이 좋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아마도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를 막 피부로 막 느낄 만큼 이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이 차를 딱 본 순간 딱 느끼는 게, 아, 요거 회사 차로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비 좋고 차값 옵션 빼고 사면은 2천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옵션 뺀다고 해서 뭐가 왕창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굳이 풀옵션 이런 고급 사양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차가 3천만 원대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3,500, 6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이게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소나타인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제네시스 가게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뭐라? 크루즈도 있네요. 이러니 비쌀 수밖에 없지. 크루즈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잡아줘요. 뭐 예를 들면 소나타에 들어간 요 안에 이렇게 화면에 뭐 나오고 이런 거가 안 들어가는 거지, 깜빡이 켰을 때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거의 다 들어갔네요. 자, 쥐가 알아서 쫓아가다가 쥐가 알아서 서주고요.
아까 저희가 연비 측정 한 3km 전에 눌렀는데요. 시내 구간 지금 막 달린 것도 아니고 계속 막히다 달리다 하고 있는데 연비는 26.4가 나오고 있어요. 리터당 26.4km. 지금 조금 천천히 이런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엔진하고 모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그게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엔진이 웅 하고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잡은 게 현대기아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모터 출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느낀 게 지금 계속 엔진이 개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시간을 엔진이 개입하는데 그래도 숫자를 보면 연비 지금 31.8이야? 32?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막히는 김에 실내 디자인까지 얘기하자면, 이게 투싼에서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물론 이 차보다 늦게 나온 차인데 투싼에도 이런 요소들이 꽤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반떼 먼저 나오고 투싼을 그 다음에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투싼을 보고 이 차를 보면은 거꾸로 복습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어지고 있죠. 이게 투싼에도 이런 이어지는 요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 송풍구 옆으로 쫙쫙 이렇게 뻗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투싼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반떼에서 벌써 힌트를 준 건데 우리가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런 데 사용한 직물 소재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직물 소재가 투싼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요. 거의 느낌이 같아요. 근데 그런 소재들을 여기도 미리 썼다는 거, 이미 힌트를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차급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들, 이게 그렇게 돈을 막 쓸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비용 타협을 했을 거예요, 디자인을 하면서. 근데 이런 데에 들어간 플라스틱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은 소재들하고 잘 결합을 시켜서 좀 고급스럽게,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자, 좀 이제 속도를 내는 구간이 나왔고요. 옆에 차들이랑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어요. 지금 덜컹덜컹 하는 구간, 요 다리, 교량 이음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느껴지는 거는 꽤 단단해요, 차가. 말랑말랑한 승차감은 아니에요. 근데 또 출렁출렁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꽤 단단한 느낌이에요.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와요. 이쪽 정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있고요. 이쪽 아래 하부에서도 소음이 좀 들어오고 80km 지금 정도 달리고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아반떼급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스포트 모드로 가볼게요. 스포트 모드 가면은 확실히 발에 힘도 들어가고 쭉쭉 밀어주는 게 좀 달라지긴 해요. 소리도 좀 달라졌나? 네. 그리고 그래도 이게 계기판이 파워까지 막 꺾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엄청난 출력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고무줄로 당기듯이 쑥 가는 그 정도의 느낌이 스포트 모드고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단단해지네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주행에서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의 느낌이에요. 이게 브레이크 느낌이 일반적인 승용차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꽤 깊숙하게 스펀지를 밟는 느낌이 나고요. 제동거리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느낌, 뭐 좀 적응이 필요해요, 사실. 적응을 해서 잘 밟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사고 날 정도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브레이크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회생제동에 필요한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화각에서 보면은 차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보면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독특한 화각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화각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옆면을 보면은 반사가, 요 아반떼는 되게 이쁘잖아요. 이 반사되는 모습을 옆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햇볕에 따라서 이 옆에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볼게요.
자, 각도가 내려가면서 옆에 판이 삼각형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면처럼 됐다가 이렇게 되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앞문짝과 뒷문짝 사이에 이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낮게 볼 때는 이 정도로 보이죠? 근데 조금 올라갈수록 이게 각도가 바뀌면서 삼각형이 아니라 각도가 바뀌어서 보여요. 싹 올라가면서 빛의 반사가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날렵한 선들을 사용한 게 아반떼의 특징이죠. 오. 자, 앞좌석을 제 몸 사이즈에 맞춘 다음에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될까? 제가 182점 몇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앞에를 맞춘 상태에서 뒤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똑바로 앉으면은 주먹 하나 정도가 딱 남네요. 앞에 무릎 공간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시트 밑에 공간도 발이 들어가는 정도, 그냥 신발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똑바로 앉았을 때는 머리 공간이 별로 안 남아요.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하면은 뒤가 닿아요. 헤드레스트 가기 전에 천장이 닿기 때문에 키가 좀 더 180 넘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엉덩이를 좀 빼서 좀 늘어져서 앉으면은 헤드레스트에 딱 머리를 기대고 앉을 수 있는 높이가 되네요.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되게 넓은 차들만 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트렁크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게 돼 있고요. 자동은 아니죠. 자동은 아니고, 이런데 마감한 거 보면은 그냥 적당히 했구나, 급이 요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신 트렁크 하이브리드인데도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밑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펑크 3킷을 넣어놨네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트렁크 공간은 없어요. 그냥 여기를 다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트도 여기서 당기면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시트를 딱 접으면은 뒷좌석이 꽤 넓은 공간이 되겠는데, 문을 열고 여기 가서 잡아뜨리고 이렇게 해야 시트 공간이 이렇게 폴딩이 되네요. 후드가 무거워요. 철이야, 철. 그리고 가스식 리프트도 없어요. 그냥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열고 잡아야 되고요. 다른 아반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엔진룸이 뭐가 다르냐면, 엔진이 있는 위치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에어필터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터, 인버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주황색 선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자리를 나눠 가졌네요. 그런 거 보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엔진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에어필터를 여기다가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열어서 에어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고요. 가격을 고려하면은 뭐 갈등을 할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특정 요 조건에는 굉장히 좋은 차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 그다음에 뭐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진짜로 계속 차를 타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강 달려도 25km 그냥 나오니까 연비 정말 좋고요. 옵션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니까 낮은 옵션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로 타는 차,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